네, 본부장님, 드림플러스 블록 깨기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개미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요. 12월 17일에 드림플러스 비즈니스 데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촬영장이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고요? 그럼요. 근데 저희가 좌석이 좀 한정돼 있는 만큼 선착순으로 배분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늦지 않게 얼른 신청해주세요. 안녕. 사실 뭐 저희가 사회, 문화 분야, 금융 분야 알아보기도 하지만 이 밖에도 또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고모님께서 좀 다른 사례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좀 제가 예전부터 좀 재밌게 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썸씽이라는 이제 노래방 관련돼 있는 네,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노래랑 블록체인이 무슨 관계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제 디지털 컨텐츠 영역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관심 있게 보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제 권리의 인터넷이라는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노래방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단순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를 노래방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 음원에서 이 노래방이라고 하는 이 보컬이 제거된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과정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누가 했는가, 그리고 여기서 누가 노래를 몇 번 부르고 원저작자에게 어떻게 수익 배분이 돼야 그렇죠.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어떻게 보면은 후원과 그리고 돈을 어떻게 페이해야 되는 것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결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썸씽이라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블록체인이 온라인에서 컨텐츠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또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재밌는 사례인가 아닌가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진짜 노래와 관련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진짜 새롭긴 하네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사례가 이제 한국에서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사례인데 이게 시작이 됐었던 게 언택트 되면서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주말에 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쌓여가는 답답함을 집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방구석 노래방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요즘 뭐 SNS 중에서 일부는 짧은 동영상 앱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어떤 챌린지 같은 게 해서 언택트로 서로 이제 교류하고 참여하는 형태가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다만 썸씽이 그런 프로젝트와 이제 대표적인 좀 차별점을 보여준 어떤 가능성 영역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플랫폼에서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플랫폼이 이제 모든 그에 대한 어떤 권리라든가 수익을 다 가져가게 되는 반면에, 이제 썸씽은 참여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기여를 하고 그에 대한 후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블록체인 상에서 참여 정도에 따라서 바로 배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리고 후원을 바로 직접 그 원 제작자 콘텐츠를 만들어낸 직접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본부장님께서 테스형 챌린지를 만들어서 찍으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함께 같이 해서 옆에 듀엣으로 불러보고 그게 많은 바이럴을 타게 되면 본부장님한테도 복권이 떨어지죠. 예, 쏠쏠한 이제 수입으로. 아니 그러면 그 챌린지에 혹시 준호 대표님도 참여할 의향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병풍 같은 걸 좀 하고 만들어주는 있겠습니다. 걸로.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노래방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사실 뭐 유통 그리고 제조, 물류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명품 가방들이 있는데 서현님이 열심히 뭐 돈을 모아서 이제 명품 가방을 정품으로 사게 되셨어요. 근데 주변에 누군가가 가품, 이제 짝퉁을 가져와서 들고 다니면 그에 대해서 이제 서운함이 남아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진품을 샀는데.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서현님이 어딘가 가서 특별히 싸게 뭐 명품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해서 하면 당연히 솔깃하게 되겠죠. 근데 또 한편 드는 걱정은 저렇게 싼데 진짜가 맞을까? 맞아요. 걱정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다고 뭐 그 회사에 본사에 이 제품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의 신뢰를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아까 이제 사람도 인증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제품들도 어떤 서비스도 일종의 인증 과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품의 어떤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명품도 좋지만 식품이 더 좋은데 네. 어떡하죠? 업계에서는 이제 워낙 유명한 사례지만 2017년, 2018년 이전부터 결국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 같은 데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네. 굉장히 다양한 원산지에서 다양하게 이제 배달되는 식품들의 이제 이력을 추적을 하고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원산지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추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원산지. 그렇죠. 이렇게 네. 많이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현님이 주말에 혼자서 해 먹을 수 있는 해물탕 세트를 샀는데 아, 거기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뒤에서 원산지를 다 적어주기도 사실 어렵고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볼 수도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식품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말한 뭐 물류, 유통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중국 전문가 한 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혹시 관련 이야기 없을까요? 다양한 사례들이 사실 또 실험되고 있고 사실 상용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식품 안전 관련해서는 허마 선생이라고 하는 신선 제품을 사실 배송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이제 처음 최초 원산지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될 때까지 이런 과정들이 사실상 식품 안전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사실 인정이 되어져 있고요. 물류 역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또 활용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산하의 그 카오라라고 하는 그 해외 직구 플랫폼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는 주문을 완료한 고객이 상품 그 위에 QR 코드가 주어지는데 이 QR 코드를 스캔하면 기록된 상품들이 통관이나 배송 모든 과정들을 다 확인할 수도 있도록 다 해워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도 상용화되고 또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뭐 위변조도 불가능하고 또 투명성이 그만큼 더 많이 담보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모님께서 혹시 식품 이야기 받고 또 중국 이야기 받고 다른 이야기 소개해 줄 거 있을까요? 네, 사실 물류 유통에서 가장 그 요새 현재 블록체인 쪽에서 핫한 건 이제 IoT 연동 쪽이고요. IoT?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제 뭔가 그런 데이터들이 단순히 사람 손으로 블록체인에 이제 기입되는 영역의 이야기들은 지금 상당 부분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결국 어떤 사람에 의한 오염이라는 부분은 현재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인간이 이렇게 손으로 써서 결국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소금을 딴 데서 중국에서 들고 왔는데 이거 한국산이야라고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이 맞아요. 부분은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간이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초에 IoT 센서 같은 걸로 이제 다 데이터가 이입될 때부터 이걸 이제 부정한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워낙 이 IoT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단가가 높고 또 블록체인이라는 그 워크 자체들이 다 암호학적인 계산들을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의약품 같이 애초에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약품의 효과가 사라지는 맞아요. 고가의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센서 레벨에서부터 추적하는 시스템들을 시범 삼아 테스트해보는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는 점점 더 그쪽 분야에서 발전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를 들어 약효가 없어졌는데 이게 왜 없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잘못됐는데. 네, 맞습니다. 유통이 돼서 유통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일어나서 분명히 이제 약효가 사라져서 이 임상에서 잘못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 약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임상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건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써서 나는 운반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었어라는 걸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런 바이오에서 임상 쪽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이 큰 롤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점점 공부할수록 드는 생각이 뒤처져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업계를 이제 저희도 뭐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책으로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 더 큰 거, 들어본 거 위주로 공부를 해서 더 잘 알려고 노력을 했다면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소위 얘기하면 이제 듣보잡 같은 것들부터도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가볍게 어떤 건가를 이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블록 깨기 방송이 가볍게 처음에 어떤 트렌드를 읽어나가기에 좋은 방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공부하세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사실 공부하지 않으면 또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 같긴 해요. 투자계에서는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re doing.
저 영어를 한번 해봤는데 괜히 실수한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이런 말이 있고 우리가 사실 이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것들 요즘 워낙에 정보가 많고 이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계속 조금씩 자기가 흥미있는 분야를 좀 공부해 가면서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따라오시면 저희가 쭉쭉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아니 저희도 명언 같은 거 하나씩 준비해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준우 대표님? 네, 제 생각이 나면 꼭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서 한 거예요. 뭐 준비한 게 아니에요. 네. 저도 외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 사실 뭐 고모님께서도 우리 오늘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조언이거든요, 사실. 근데 3년 전에도 제가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야, 블록체인이라는 게 요새 뜬다던데 야, 비트코인 살까 말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네. 질문 진짜 많이 하죠. 네, 그때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어. 블록체인을 공부할 때가 늦었냐라고 물어보면은 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어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해요. 하지만 끝까지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런 이야기인 걸로. 그렇게 박명숙 씨는 항상 끝을 내더라고요. 블록 계기를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그래도 뭐 늦지 않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늦은 걸 수도 있으니까 더 늦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화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린 플러스 블록 깨기 함께 해주세요. AI와 빅테크가 잘 작동을 하려면은 암호학 기술을 빼고는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암호화폐라는 거를 국가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법률과 회계와 시스템 물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